안녕하십니까. 택시 운전 자격시험 총정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 문제 총정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강의는 택시 운전 자격시험 총정리 문제집이라는 전자책을 기본으로 해서 진행합니다.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란에 구입하실 수 있는 주소를 남겨드리니 주소를 클릭하셔서 크몽에서 구입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구입하시면 바로 다운받아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지리는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 세 개 도시의 지리만이 나와 있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번 문제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신고하죠? 예,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그래서 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입니다. 택시 영업 사업의 사업구역의 제한 범위는 그랬습니다. 택시 영업의 사업구역의 제한 범위는 뭡니까? 특, 광, 도, 시, 군이죠. 특별시, 광역시, 도, 자치도, 시, 군. 그래서 특광도, 시, 군 그렇게 되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64번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속이란 몇 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것인가? 몇 킬로미터죠? 예, 시속 20km를 초과하면 과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시속 20km를 초과하면 과속이 됩니다. 65번입니다. 야간에 하향 전조등만으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쉬운 옷 색깔은 야간에 가장 쉬운 색깔이 무엇입니까? 적색입니다.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이 흰색이고 가장 구별하기 어려운 색깔이 검정색이겠죠. 흑색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가장 식별하기 쉬운 색깔은 적색입니다. 그 색깔은 적색이다 그러면 맞습니다. 66번입니다. 신호등 배열 순서는 그랬습니다. 보시는 대로 적색, 그 다음에 황색, 그 다음에 화살 표시, 그 다음에 뭡니까? 녹색. 그래서 적황화녹, 적색, 황색, 화살 표시, 녹색 순서가 되겠습니다. 67번입니다. 자동차가 물이 고인 노면을 주행할 때 물의 저항에 의해 노면으로부터 또 올라서 무리를 미끄러듯이 가는 현상. 예. 흡사 물 위에서 수상스키 타듯이 물 위를 미끄러지 가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수막 현상이다 그러죠. 수막 현상. 자동차가 물이 고인 노면을 주행할 때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 마치 수상스키가 무리를 미끄러지 가는 현상 같이 되는 거, 그것을 수막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막 현상입니다. 68번입니다. 주행 중 신호등을 앞에 두고 가속 페달을 떼면은 특정 속도로 떨어질 때까지 주행하는 것을 일컫는 말. 그러니까 기어를 빼고 중립에 놨는데도 가는 속도가 있어서 쭉 가는 거예요. 즉 무엇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예, 가고 있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밀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관성주행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페달을 밟지 않는데도 기존에 가던 속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쭉 가게 되죠. 이것을 관성주행이라고 한다. 69번입니다. 평소보다 타이어 공기압을 조금 높게 하고 속도를 줄이는 것은 수막 현상을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타이어 공기압을 높게 하면 타이어에 있는 이렇게 생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속으로 물이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미끄러지 가는 것을 좀 방지하게 되죠. 이 트레드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속도를 줄이는 거. 그렇죠. 수막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기압을 높게 하고 속도를 줄이는 것은 수막 현상을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70번입니다. 신규 등록하는 택시에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다 에어백 설치를 해야 합니다. 71번입니다. 운전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피로현상은 졸음이다. 맞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피로현상은 졸음입니다. 72번입니다. 빙판 도로에서 운전 중 차량이 미끄러졌을 때 차량이 미끄러지는 방향 쪽으로 핸들을 틉니다. 차량이 미끄러지는 방향 쪽으로 핸들을 튼다. 핸들을
미끄러지는 방향 쪽으로 조작한다. 이것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나 일시정지 등 위반 시 승용차의 승용자동차의 범칙금은 얼마냐? 긴급 자동차에 대해서 양보를 안 했다. 얼마의 범칙금이 나오냐? 6만 원입니다. 그래서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나 일시정지 등을 안 해줬다. 그러면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74번입니다. 도로 통행 방법, 도로 구분 등 필요한 지시를 하는 표지는 주의표지라 틀렸습니다. 지시를 하기 때문에 지시표지가 되겠습니다. 지시표지. 그대로 문맥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지시를 하는 표지는 지시표지이지 주의표지가 아닙니다. 75번입니다. 앞지르기는 앞차의 오른쪽으로 간다. 틀렸죠? 이렇게 가는데 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앞지르기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앞지르기를 해야죠. 이쪽으로. 차의 어디로 가고 좌측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 76번입니다. 휠은 같은 크기라면 가능하면 무거울수록 좋다. 틀렸죠? 휠은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무거운 휠은 연비가 좋지 않습니다. 연비와 가속을 떨어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휠은 같은 크기라면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77번입니다. 접촉사고가 잦은 보조간선,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간선도로나 또는 보조간선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 데꼬복고 이런 거 설치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에서는 이동성을 갖는 이런 도로, 여기서는 과속방지턱, 데꼬복고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8번입니다. 급정거 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제동이 걸리기까지의 시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그림을 못 그리는데요. 앞에 사람이 나타났어요. 봤어요. 여기 사람 있는 걸.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이 바퀴가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주시간이라고 합니다. 공주시간. 또 공주거리 공주시간. 그래가지고 완전히 브레이크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듣기까지는 공주시간이고요. 이제 자동차 바퀴는 멈췄어요. 그런데 가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스키드 바퀴를 걸으면서 끌려가겠죠. 여기서 멈췄다. 그러면 이 거리는 뭐가 되겠어요? 이 거리는 제동거리가 되겠어요. 제동시간이 되고 제동거리가 되겠어요. 제동거리 또는 제동시간. 이 총체를 합쳐서요. 공주시간과 제동시간을 합쳐서 뭐라고 그러죠? 정지시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급정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조작해서 제동이 걸렸다. 즉 바퀴는 멈췄다.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공주시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가 공주시간, 브레이크를 밟은 후에 자동차가 멈추기까지 완전히 멈추기까지는 제동시간, 제동거리라고 그러고, 공주시간과 제동시간을 합친 것을 정지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주시간과 제동시간을 합친 것을 정지시간이라고 합니다. 79번입니다. 차량 내 화재 예방용 소화기는 트렁크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틀렸죠? 예, 손쉽게 손이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소화기를 둬야 합니다. 그래야 쉽게 불을 끌 수 있겠죠? 뒤 트렁크에다 넣는다.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80번입니다. 운전자의 착각에 관하여 내림 경사는 실제보다 크게 보인다. 오름 경사는 어떻습니까? 예, 실제보다 크게 보이고, 오름 경사가 실제보다 크게 보이고, 내림 경사는요, 실제보다 작게 보입니다. 경사도가 작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자의 착각에 관해 내림 경사가 실제보다 크게 보인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내림 경사는 실제보다 작게 보이고, 오름 경사는 실제보다 크게 보인다. 그래서 오름 경사는 실제보다 크게 보이고, 내림 경사는 실제보다 작게 보인다. 그래야 맞습니다. 81번입니다. 차만은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라도 보도를 횡단해서 통행해서는 안 된다. 자,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게 차로고, 이게 인도입니다. 인도. 여기도 이제 사람이 다니죠.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빌딩이 있습니다. 여기로 가는 차가 이 빌딩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어때요? 인도를 통과해야겠죠. 그래서 전혀 통과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일을 보러 갈 때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마는 도로 외의 곳으로, 도로 외의 곳이라면 여기서 인도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건물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데 그걸 들어갈 수 없다. 횡단에서 통해서 안 된다 그러면 틀린 거겠죠. 그래서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빌딩의 주차장 같은 데로 들어갈 수 있겠죠. 82번입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시력 또는 움직이면서 다른 자동차의 사람 등의 물체를 보는 시력은 자, 움직인다, 움직일 동자죠. 동체, 시력. 움직이는 물체를 볼 수 있는 시력. 그래서 동체 시력이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보거나 또는 내가 움직이면서 물체를 보는 것. 이것을 동체 시력이라고 합니다. 83번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인정하는 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치명적인 중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 원래대로라면 어떻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으로 해결하죠. 처벌받지 않고. 그런데 이런 치명상을 입었다. 치명적 중상해를 입었다. 또는 중대, 12가지에 해당되는 중대사항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치명적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4조 1항 2호에 나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알코올 농도는 이 부분이 지금 미스가 됐습니다. 0.8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취소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됩니다. 0.03부터가 음주운전이죠. 0.08% 미만까지가 어떻습니까? 미만까지가 벌점 100점이죠. 벌점 100점. 그런데 0.08 이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면허 취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0.8은 0.08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배기량 2400cc 미만 일반 택시 차량은 4년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눈두장 찍어 두십시오. 경영과 소형은 3년 6개월. 배기량 2400cc 미만은 4년. 배기량 2400cc 미만은 4년. 그 다음에 배기량 2400cc 이상은 6년. 전기자동차도 6년입니다. 이 부분은 눈두장 찍고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밤에 반대편 차의 전조등의 눈부심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보행자를 잘 볼 수 없게 되는 현상. 자, 이쪽에서 오는 차가 전조등을 비췄습니다. 쫙 전조등을 이렇게 이제 비치니까 빛이 이렇게 나겠죠. 이쪽에서 가는 내 차도 전조등을 비췄습니다. 여기에 있던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쪽에서 오는 불빛이 마주치니까 증발해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증발 현상이라고 그러죠.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과 여기서 내 차의 전조등이 합쳐져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마치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증발 현상이다. 증발돼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증발 현상이라고 합니다. 안전을 살피면서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중앙선이 황색선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차가 아주 느리게 가고 있어요. 이 차를 추월하려고 합니다. 중앙선을 좀 넘어서도 추월할 수 있느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선이라 해야 합니다. 실선이면 안 돼요. 점선. 그래서 안전을 살피면서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객이 승하차기 전에 출발했을 경우 과태료 금액. 아직 승하차 타지도 않았는데 또는 하차기도 전에 출발해버렸다. 또는 여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정차고 통과해버렸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과태료 얼마죠? 10만 원입니다. 여객이 승하차 하기 전에 출발해버렸다. 대문 발전, 문이 열린 차로 발차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또 여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않고 무정차고 통과해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운소 종사자의 교육 시간은 자, 신규 교육 몇 시간입니까? 16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험자들께서 합격하시고 신규 교육 받으러 갈 겁니다. 그때 8시간씩 해서 2일 동안 받으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신규 교육은 16시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보수교육은요. 보수교육은 무사고가 5년에서 10년이면 4시간인데 경년제로 받는다는 거 한번 보았죠. 무사고 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는 4시간을 받는데 매년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사고가 났어요. 법령 위반의 운수종사자 8시간씩 그때마다 받습니다. 8시간씩 수시로. 그 다음에 뭐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또는 뭐 올림픽이 열린다 이래가지고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죠. 4시간씩 받게 돼요. 수시 교육은 4시간. 그래서 신규 교육은 16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승객이 반려동물을 뭐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을 상자에 담긴 고양이를 소지하고 택시에 승차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있다. 애견 박스에 넣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시체나 동물의 운송은 거절할 수 있으나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을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데리고 탈 수 있습니다. 91번입니다. 택시 할증요금은 언제가 할증요금이 부과되죠? 0시 00부터 새벽 4시 00까지 0시 00부터 4시 00까지가 할증요금이 부과되는 시간대이죠. 사물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착시현상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사물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착시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93번입니다. 이륜자동차 전용차로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만 타는 전용차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륜자동차의 전용차로도 존재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전용차로에는 뭐가 있죠? 버스 전용차로, 그 다음에요 다인승 전용차로, 다인승, 그리고 자전거 전용차로도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그런데 오토바이 전용차로는 없습니다. 이륜자동차 전용차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94번입니다. 고속도로 편도 3차선에서 차로 구분 방법은, 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1차로는 뭐죠? 추월차선이죠. 이걸 1차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3차선이면 나머지 두 개가 있겠죠. 이쪽을 뭐라고 그러죠? 왼쪽 차로, 왼쪽 차로. 이쪽을 오른쪽 차로.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고속도로 편도 3차선에서 1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각각 몇 회씩 반복을 시행하느냐. 자, 가슴 압박 1초에 2번꼴, 그러니까 1시간에 120번, 100번에서 120번꼴로 하죠. 가슴 압박을 30회 하면 인공호흡 2번 합니다. 그래서 30대 2의 비율로 하는 것입니다. 가슴 압박 30회에 인공호흡 2번 한다. 30대 2의 비율로 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 순서는 맨 먼저 뭐 해야 돼요? 의식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든지 꼬집어 본다든지 해서 의식이 있는지를 본다. 자, 의식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호흡을 확인해야 돼요. 호흡 확인. 자, 호흡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인공호흡으로 들어가야죠. 인공호흡. 그래서 인공호흡은 먼저 뭐합니까? 가슴 압박. 아까 봤죠? 가슴 압박 30회에 인공호흡 2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하고. 그래서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호흡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한다. 이런 순서로 응급상황 시 구급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97번입니다. 응급 환자를 태웠을 시에 응급 차량으로 인정받는 방법. 자, 택시 응급 차량을 태웠다. 또는 일반 승용차 응급 환자를 태웠다. 그럴 때 전조등을 켠다든지 비상등, 양쪽 깜빡이죠. 비상등을 켠다든지 해가지고 응급 차량임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조등을 켠다든가 또는 비상상황등을 켠다. 비상표시등을 켠다. 그러면 맞게 되겠습니다. 98번입니다. 제1종 대형면허 소지하는 트레일러를 운전할 수 있다? 안 되죠. 트레일러 운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제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돼요. 특수면허. 그래서 1종 대형 가지고도 트레일러 운전은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 올라가는 자동차가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올라가는 차가 진로 양보한다. 내려가는 차는 우선이다. 그래서 올라가는 차가 진로를 양보합니다. 황색 화살 표시 등화의 전멸이 의미하는 것은, 자, 황색 화살 표시가 깜빡깜빡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황색 화살 표시가 깜빡깜빡 한다. 이것과 함께 알아야 돼요. 적색, 이것이 황색일 경우와 적색일 경우, 이렇게 된 것이 적색일 경우. 황색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지에 주의하면서 화살 표시 방향으로. 그래서 이건 주의하면서 화살 표시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근데 적색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일시 정지한 후에 주의하면서. 이게 차이점이에요. 황색 표시가 깜빡깜빡한다. 그러면 주의하면서 가면 돼요. 적색 표시가 깜빡깜빡한다 그러면 일단 일시 정지하면서 주의해서 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색 표시는 일시 정지한 후에 주의하면서 가고, 황색 화살 표시는 그냥 주의하면서 화살 표시 방향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102번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서 상대방과 적당히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틀렸습니다. 적당히 합의하지 않고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고라도 임의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발생 경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회사에 뭐한다? 보고해서 처리한다. 그래서 보고한 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임의 처리, 적당히 합의,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103번입니다. 자동차의 주행 안전성, 조종성에 영향을 주고 타이어 마모를 최소화하는 것. 타이어 마모를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 조종성에 영향을 준다. 휠 얼라이먼트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답은 휠 얼라이먼트입니다. 일정한 거리까지는, 자, 택시 탔습니다. 일정한 거리까지는 뭐가 나오죠? 기본 요금이 나오죠. 그 다음에요. 다음부터는 이제 가는 거리에 따라서 거리 요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뭐가 들어가게 되죠? 시간이 추가됩니다. 시간에 따른 요금이 또 추가됩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 거리 요금, 그리고 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부과된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까지는 기본 요금, 그 이후에는 뭐다? 거리 요금. 그리고 무엇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그런 맞습니다. 104번입니다. 외상 환자의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환자의 목을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한다. 자, 일단 외상 환자는 경추, 즉 목뼈 쪽이 위험합니다. 이때 뒤로 젖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머리를 약간 들어 올려서 기도를 확보하기까지는 하지만 뒤로 젖히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상 환자는 경추 손상의 우려가 큽니다. 뒷목 경추 손상이. 그때 목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목을 뒤로 젖히는 것은 위험하다. 턱만 약간 들어 올려서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유지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목을 뒤로 젖혀서 기도를 확보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뒤로 젖혀가 틀린 지문입니다. 105번입니다.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한 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일반 택시 운송 사업이라고 그랬죠.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보았을 겁니다. 이것이 개인 택시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 한 대라는 문구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직접 운전, 즉 차주가 직접 운전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뭐다? 개인 택시다. 이러한 용어가 안 나오면 일반 택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이것은 뭐예요? 노선이 없다는 거예요. 운행계통을 정했다면 이것은 버스 같은 것이죠. 버스는 운행계통을 정하죠. 노선 여객이니까.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다면 구역 여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개인 택시와 일반 택시를 구분하는 법. 개인 택시는 자동차 한 대를 직접 운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면 개인 택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택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6번입니다. 자동차가 법원에 압류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차 말소 등록 사유는 아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동차 압류 등록하고 그냥 타고 다니는 거죠. 근데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하는 몇 가지 사유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폐차장에다가 폐차업자한테
예, 말소 등록을 맡겼어요. 그러면 말소되겠죠. 그래서 폐차 요청을 한 경우 이 경우는 말소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동차 제작 판매자 등에게 리콜을 한다든가 하고 반품했어요. 이런 경우도 말소가 되겠죠. 세 번째는 뭐가 되죠? 차량 초과. 이 폐차해야 돼요. 그럼 말소되죠. 차량 초과로 인한 폐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 말고는 단순히 압류 등록이 되어 있다고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소 등록 사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07번입니다. 신규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 또는 취업 중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데 실시하는 것이 운전 적성 정밀 검사이다. 자, 신규로 하려고 그러면 적성 정밀 검사 받아야 돼요. 또는 중상 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가 적성 정밀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중상 이상의 사고를 냈을 때 이때는 뭐 해야 한다?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번입니다.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는 운수 종사자에게 운행에 드는 유류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택시 운전기사님에게 네가 기름값 대가지고 운행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죠. 유류비는 택시 회사에서 대줘야죠. 그래서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는 운수 종사자에게 운행에 드는 유류비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09번입니다. 야간 운행 중 차량 상호간에 라이트가 갑자기 비춰지는 경우 물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은 아까 봤죠? 중앙선인데 이쪽에서 오는 차도 헤드라이트를 전조등을 켜서 빛을 이렇게 비춥니다. 여기서 가는 내 차도 전조등을 켜고 빛이 비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안 보입니다. 증발해 버린 것처럼 보인다. 이건 뭐라고 그랬죠? 증발 현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발 현상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증발돼 버린 것처럼 보이는 증발 현상입니다. 110번입니다. 정면 충돌 사고를 피하기 위해 정면으로 맞을 때 핸들 조작은 자, 오는 차하고 가는 차가 정면 충돌하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핸들을 어느 쪽으로 튼다고요? 오른쪽으로 튼다. 이 차도 오른쪽으로, 이 차도 오른쪽으로. 그래서 정면 충돌 사고를 피하기 위해 정면으로 마주칠 때 핸들 조작의 기본 작동은 핸들을 오른쪽으로 튼다. 오른쪽으로 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소형 승용차일수록 내륜차와 외륜 차이가 크다. 대형 차일수록 크죠. 내륜차, 외륜차가 뭡니까? 차가 이렇게 커브를 돌 때 이런 차가 있다면요. 여기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가는 궤적이 다르죠.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가는 궤적의 차이. 이것을 내륜차라고 합니다. 내륜차. 이 안에 있는 차의 바퀴니까요. 내륜차. 이거 밖에 있는 바퀴라면요. 이걸 외륜차.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해하시고요. 외륜차라고 합니다. 차가 클수록 대형 차일수록 내륜차는 큽니다. 소형차일수록 내륜차와 외륜차는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소형차일수록 내륜차, 외륜차가 크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소형차일수록 적고 대형차일수록 큽니다. 112번입니다. 정비불량으로 인하여 제동에 실패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고의 원인이 인적 요인이다. 정비불량, 차량 요인이죠. 차량의 정비불량이니까요. 그래서 인적 요인에 속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차량 요인입니다. 113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벌점이 2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어떤 것을 하면 벌점이 2배죠. 뭡니까? 첫째, 속도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속도 위반하면 벌점 2배. 그 다음에 신호 위반, 지시 위반, 벌점 2배. 그 다음에요. 보행자 보호 불이행, 즉 어린이 보호 불이행. 이것도 벌점 2배. 속도 위반, 신호 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벌점이 2배에 해당됩니다. 114번입니다. 택시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했다. 1차 적발 시의 과태료 얼마죠? 20만 원입니다. 승차 거부 20만 원.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조치는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맨 먼저는 내 차에서 뛰어나와야겠죠. 일단 탈출합니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야겠죠. 구출. 그 다음에는 뭐 해야죠? 그래 놓고서는 자동차의 후방 쪽에다가 예, 이제 여기 사고 났다라는 어떤 표시를 해줘야겠죠. 후방 조치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뭐라죠? 사고 났습니다. 라고 119라든가 이런 곳에 연락을 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대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탈출한 다음에 인명구조, 인명구출, 인명구조를 하고 그 다음에 후방 조치를 한 다음에 연락하고 그리고 대기하면 되겠습니다. 의식이 없거나 구토를 하고 있는 승객에게 가장 바람직한 응급처치 방법은 자, 의식이 없거나 구토를 하고 있는 승객이 있을 경우에 맨 먼저 뭡니까? 토사물로 기도가 막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 확보죠. 질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기도 확보를 가장 좋은 방법은 옆으로 눕히는 겁니다. 옆으로 눕힌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막고 있는 토사물 같은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겠죠. 그러면서 기도가 확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눕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117번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색상은 어떤지 기억나시죠? 황색이죠. 어린이 통학버스의 색상은 황색입니다. 제2종 운전면허에 필요한 정지시력. 제2종 운전면허에 필요한 정지시력은 두 눈 동시에 뜨고 얼마죠? 0.5 이상입니다. 제1종은요. 두 눈 동시에 뜨고 얼마죠? 0.8 이상이에요. 1종은 0.8, 2종은 두 눈 동시에 뜨고 양한 시력이 0.5 이상입니다. 119번입니다. 교통정리가 없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자, 교통정리가 없고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이렇게만 나오면 뭐가 되죠? 서행이 맞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면 서행이 맞아요. 그런데 교통정리가 없고 그리고 플러스에서 and 뭐예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둘이 문장이 같이 나오게 되면 일시정지한 후에 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한다? 서행하면 된다. 그러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이면서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다. 그러면 일시정지하고 서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통정리가 없고 그리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서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해야 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나 교통정리가 없고 그리고 빈번한 교차로이다. 그러면 서행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한다?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에 서행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철길 건널목의 통과 방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범칙금이 얼마 되냐? 첫째, 승합자동차 얼마죠? 7만원. 승용자동차 얼마죠? 6만원. 뭘 위반했을 때요?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했을 때 승합은 7만원, 승용자동차는 6만원입니다. 아래 표지의 명칭은 자, 이렇게 된 것은 어때요? 이쪽에서 이리 가는 차는 우선입니다. 우선. 이쪽에서 이리 오는 차는 이 차가 방해되지 않도록 기다렸다 가야 돼요. 그래서 차가 한 대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좁은 길목에서 큰 백색 화살표시의 방향의 차가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가 통과할 때 이쪽에서 오는 차량은 멈춰준다든가 해가지고 통행에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얀 표시 큰 거 이것이 우선이다. 122번입니다. 아래 표지의 명칭은 뭔지 아시겠죠? 우회로 표지입니다. 우회로 할 수 있다. 우회로 표지. 다음 표지의 명칭은 아시죠? 회전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 124번입니다. 자동차 앞면 착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착유리를 썬팅했을 때 가시광선 투과율 이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앞면 얼마죠? 70%. 옆면 얼마죠? 40%. 그래서
앞면 착륙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미만이고 옆면 투과율은 40% 미만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25번입니다. LPG 자동차는 겨울철에 시동이 잘 걸린다. 틀렸죠? 겨울철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 그래야 맞습니다. 126번입니다. 차량의 연료가 불안전하게 연소되는 경우 배출가스의 색깔은? 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12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의를 다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나오는 LPG차가 얼마나 잘 되는데, 옛날 구닥다리 문제 가지고 겨울철에 시동 잘 안 걸린다고 한다. 이런 문제 내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해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유를 걸 수는 있겠지만요. 정답은 이거다. 그래서 LPG 자동차는 겨울철에 시동이 잘 걸린다 그러면 틀린 질문으로 하셔야 됩니다. 최근까지도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126번입니다. 차량의 연료가 불안전하게 연소되는 경우에 배출가스 색은 뭘로 되죠? 흑색이죠. 검은색입니다. 차량의 연료가 불안전하게 연소되면 배출가스의 색깔은 검은색이다. 다음, 저혈당의 당뇨 환자가 쓰러졌다. 의식이 있는 상태이다.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냐? 저혈당에는 뭘 먹여야죠? 빨리, 그렇죠. 당이 있는 음료를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높여줘야겠죠. 저혈당 당뇨 환자가 쓰러졌다. 의식이 있다. 그럼 뭔가를 먹게 해야겠죠. 뭘 먹입니까? 당이 있는 음식, 즉 설탕이 있는 음식을 먹이라는 겁니다. 128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의 위치는 흉골부터 여기 명치 있는 가슴뼈 있죠? 여기 중앙이에요, 중앙. 그래서 가슴 압박은 흉골 가슴뼈 아래로부터 시작해서 명치 있는 이 중앙. 그래서 가슴 압박은 흉골 아래쪽 절반부에서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야 표현이 맞습니다. 흉골 아래쪽 절반. 교통사고 발생 시 출혈이 적을 경우에 응급처치. 출혈이 적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손수건이나 꺼지 등으로 상처를 꽉 눌러줍니다. 근데 출혈이 심하면요. 심장 가까운 데서부터 압박분대로 압박해서 지혈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생사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출혈이 적으면 깨끗한 손수건이나 꺼지 등으로 꽉 눌러주면 돼요. 눌러주면. 그런데 출혈이 심하면 압박분대로 어떻게 한다? 심장에 가까운 쪽을 압박해서 지혈한다. 압박해준다. 피가 안 통하도록 해주는 거죠. 더 이상 피가 누출되지 않도록요. 130번입니다. 염자는 인대의 손상 없이 근육만 손상되는 것이다. 염자가 무엇입니까? 인대 늘어나는 거예요. 인대 늘어나는 거. 이게 염자예요. 인대가 늘어나는 거 이게 염자예요. 그런데 염자는 인대의 손상 없이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인대가 손상되는 것이 염자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31번입니다. 소유성은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서비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비스의 특징.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 차에 이 버스에 운전기사가 있고 여기에 20명이 승객이 탔다고 합시다. 이 기사가 너무 친절해요. 너무 친절해서 어서 오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친절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친절성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 친절 서비스를? 이거 소유성은 안 돼요. 그래서 무소유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친절 서비스 같은 것은 이런 서비스는 무소유성이다. 누구도 내 것이라고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동시성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는 순간에 20명이 동시에 느끼는 친절 서비스예요. 그래서 동시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멸성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그때 지나면 이 서비스는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소멸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적 의존성이에요. 인적 의존성. 즉 버스 기사에 어떤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의존한다. 그 다음에 변동성이다. 이걸 이질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버스 기사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걸 이질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유성은 서비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것이고요. 나머지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서비스성은 무소유성이다. 동시성이다. 무형성이다. 소멸성이다. 인적 의존성이다. 변동성, 즉 이질성이다. 버스 기사마다 다르다. 그래서 서비스의 특징 알아두시고요. 다음 132번입니다. 운전자의 기본 자세로서 추측운전을 향한다.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골목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골목길 여기에서 이제까지 내가 3년 동안 차량 운행했지만 한 사람도 튀어나온 적이 없다. 이번에도 안 튀어나올 것이다 고 추측하고 밟고 갔습니다. 그냥. 자, 얘를 치워버렸습니다. 추측운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지향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지양한다 그랬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러면 맞게 되겠죠. 이제 지향한다. 즉 추측운전 해도 좋다. 안 된다는 거예요. 추측운전은 금지한다. 133번입니다. 부상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식이 있는지 맨 먼저 확인해본다고 그랬죠? 의식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방법. 말을 걸거나 꼬집어 본다. 말을 걸거나 또는 꼬집어서 아야 하고 아프다 이러면 의식이 있겠죠. 그래서 부상자에게 말을 걸거나 또는 꼬집어서 뭘 본다? 반응을 확인한다. 그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34번입니다. 내리막길에서는 풋브레이크를 사용하면 페이드 현상을 예방하여 운행 안전을 높일 수 있다. 틀린 것이죠.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크, 즉 발브레이크만 계속 밟으면 페이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방지하려면요. 그렇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엔진 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해야 합니다. 엔진 브레이크가 뭡니까? 예를 들면 뭐 1단 기어를 놓고 그다음에 풋브레이크, 발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풋브레이크만 사용한다, 즉 발브레이크만 사용한다. 그럼 페이드 현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안전 높인다 그랬으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출 예상 문제로 사지선 다형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택시 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택시 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 뭐라고 그랬죠?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입니다. 2번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종류 등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것은 자, 일반 택시, 전세버스, 개인 택시 이거 다 노선이 있어요, 없어요? 계약 맺고 여기서 복근놀이 간다, 지내가자 가면 되고 택시 타고서 뭐 광나루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이건 뭐예요? 노선이 없는 것이죠. 버스는요. 노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선 운송사업자이고 이것은 뭐죠?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1번이 다르죠. 이 셋은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택시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이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 아까 한번 지문에서 보았었죠, 어제. 예, 택시가 면허를 여기 서울시 건데 어떻게든 양주를 가려고 양주시를 갔어요. 하루 종일 양주에 손님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사업구역 외에서. 이럴 경우에 적발되면 어떻게 되죠? 40만 원 과태료 옵니다. 40만 원 과태료입니다.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자, 자격 취소 할 수 있는 기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이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